안녕하십니까. 전남도당 공식 유튜브 채널 전남도당TV 오늘 두 번째 시간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나폴리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여수의 주철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남도의회 강문석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하는 만큼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아주 시원합니다. 여수 밤바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낮이지만 여수 밤바다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 갑지역위원회 주철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주철현 위원장님, 제가 양력을 좀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6대 전라남도 여수시장을 재임을 했고요. 또 사법고시 29회, 25회 법무부인 태원 고문변호사, 그리고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광주지검 창원지검 검사장, 그리고 전국 검찰의 핵심 부서에서 이렇게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낭만 여수를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지역 위원장 주철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그리고 전남도의회 우리 강문석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이걸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문성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여수에서 방송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비가 많이 구축이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철현 위원장 하시면은 여수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여수 밤바다, 그리고 낭만포차, 버스킹을 만들어서 국내 최대 관광도시로 만드는 이 주역이라고 보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여수시장을 하면서 낭만항구, 낭만포차, 그리고 또 여수 케이블카 이렇게를 통해서 국내 최대 관광도시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여수 밤바다는 뭐가 떠오릅니까? 낭만포차. 예, 그렇습니다. 네. 여수 밤바다 하면 일단 낭만이 떠오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 여수 낭만 밤바다, 여수 밤바다 낭만 유람선, 낭만 버스킹, 낭만 포차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2013년에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낙향 귀향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타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가끔 여수에 와서 친구들 만날 때 가보면 참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친구들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어요. 여수다운 곳이 없습니다. 13년에 귀향을 해서 또 원도심을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또 외지 관광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아니 여수 밤바다 말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밤바다는 없고 연등천변에 냄새나는 포장마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은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하여튼간에 낭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포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이제 시장에 당선이 돼서 추진이 돼서 낭만포차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낭만포차만 된 것이 아니고 낭만포차가 있으려면 또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낭만 버스킹을 도입하게 됐고, 또 세월호 사건 후에 금지됐던 또 밤바다 낭만 유람선도 띄우게 됐고, 이러면서 이제 여수 관광으로 대박이 나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수하면 낭만포차가 이제 상징 관광 킬러 콘텐츠가 됐고, 이것이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자체들의 하여튼간에 벤치마킹 장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수 낭만포차, 낭만버스킹, 또 낭만 밤바다 이런 것들이 여수 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되었고, 이것을 원도심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목포가 집입니다만은 가끔 여수를 찾아오면은 꼭 이 밤바다를 오고 낭만포차를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강문석 의원 만나서 또 낭만포차 소주도 한 잔씩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는데, 밤에 와보면은 관광객들인지 아무튼 지역 주민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대가 사람이 아주 인산인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런 참 획기적인 안으로 이렇게 낭만포차, 또 낭만항구 여수의 밤? 그렇죠, 여수 밤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시장님 시절에
참 이렇게 획기적인 발상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2012년에 저희들이 이제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성공 개최했지만은 그 이후에 2013년, 2014년에도 저녁 8시만 돼서 어두워지면 원도심은 그야말로 불 꺼진 나무 그대로 말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민선6기 주철현 우리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아까 이제 낭만 시리즈로 쫙 관광 대박이 나면서 원도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비었던 점포가 채워지고 그러죠. 또 이게 아니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숙박시설 대규모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이 죽었던 원도심이 살아나는 신기원을 이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기왕에 살던 원주민 주민들에게는 조금 이제 시끄럽고 또 쓰레기 많이 나오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또 많이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만족되는 정책은 없는 거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관광객이 한 1,300만 이렇게 왔다 예.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주춤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저희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2014년 시장이 돼서 15년부터 이제 관광 대박이 나서 1,300, 2017년도는 1,500만이 왔습니다. 작년 1,400만 원 줄고 올해는 더 이제 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우리 이제 전 의원님 지역구인 목포 쪽에 워낙 잘해버리니까 이제 관광은 상대적으로 이제 콘텐츠의 수명이 3년 내지 5년입니다. 이게 3, 5년 주기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공급이 안 되고 또 다른 인접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 좋은 콘텐츠가 생기니까 관광객이 줄어서 걱정인데 뭐 새로운 관광 콘텐츠 공급, 또 시민들의 더 또 굳은 마음가짐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뭐 목포에가 자주 있는데요. 예. 그 무안회가 그 도청이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요즘 그 목포 가면은 낭만 항구라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캐치프레이를 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낭만은 요수건데 어떻게 근데 요즘 많이 목포에서 벤치마킹 해갖고 글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뭐 목포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목포센터 좀 어떻게 뭐 좀 특허료를 받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표 등록을 좀 하셔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참 이게 안타깝네. 이런 고생을 못했네. 같이 관광인 예.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포에서 1년 살았는데 목포도 참 좋은 도시고 하여튼 유달산이라든지 사막도라든지 또 고화도 이런 것들이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이제 시장으로서의 예. 관광 개발을 했었지만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내년에는 꼭 총선에 승리하셔서 네. 또 국회의원이 되셔서 우리 지역을 이제 뭐 여수 지역을 어떻게 또 개발할 것인가 예. 여태까지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살려가지고 다시 또 1,300만, 1,500만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예. 뭐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계획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예. 우리 주철현 위원장께서 시장 시절에 호황을 누렸던 그때보다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아주 섬세한 계획들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뭐 지역 신문에 순천투데이 여론조사를 좀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이 말씀만 들어도요 입가에 미소가 쫙 이렇게 예, 보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적합도 조사 우리 민주당의 적합도 조사에도 써서 압도적이고 또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1대1 구도를 해도 또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뭐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 신문 접했을 때. 글쎄 뭐 이제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해주신 도당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난 4년간의 그 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또 저희가 하여튼 그런 메시지도 받아들여서 집권 여당인 지역위원장으로서 참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해서 정말로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내년 꼭 이제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 배출해서
문재인 정권 성공시키고 네네. 우리 지역사회 수건사 해결해야죠. 그렇죠. 예, 도당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예.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지 뭐 여론조사는 단 여론조사일 그렇습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표는 언제까지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예.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은가.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강문성 의원님 내가 보니까 이 전번 또 그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우리 뭐 지철원 위원장이 그 지금 뭐 시장 이후에 상당히 그 반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당원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많이 판단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소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강문성 도의원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주철현 위원장을 뵐 때 예. 어쩔 때는 때로는 뭐 동네 뭐 형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예. 또 때로는 또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 어떤 각도로 보면 좀 매서운 면이 있기도 하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쩐가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내가 검찰 출신이면 참 소탈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 좀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제가 원래 뭐 이제 했었죠? 예, 아니 제가 원래 이제 촌에서 커서 정말로 뭐 그야말로 이제 농군의 아들이고 또 목수의 아들이고 저도 이제 뭐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버림없이 산다고 살았는데 한 30년 이제 검찰에서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기왕은에서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변호사하고 또 시장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좀 눈높이를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데 더 남았습니까? 하여튼간에 더 낮게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네네. 하여튼간에 시민들을 모시고 하여튼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리 시민들 눈이 상당히 눈이 높아졌어요. 예. 옛날에 이렇게 건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예. 서민형 이렇게 시장 또 국회의원이 돼야만이 예.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또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강문성 의원님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18년도 선거에 동네 주민들이 다 당선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당선이 돼가지고 예. 처음에 우리 의회 와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주민들 민원이 없다. 왜 민원이 없냐 내가 물어봤더니만은 당선될지도 모르고 도와주지도 안 해놔서 이 민원을 말할 상대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보니까 또 엄청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에서 예산 좀 가져다 여수에 가져가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물론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2018년 선거 때 당선이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당당히 당선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당히 좋고요. 주민들한테 앞으로 좀 낮은 자세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정당 생활하면서 많은 걸 보고 느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저도 좀 그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옆에 정경수 위원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경수 위원장이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잘해요. 제가 배울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 나도 그 의회 생활을 하면서 저걸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도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전 위원장은 이제 목포 뭐 도당이나 도에 가서 좀 몇 번 뵙고 말았는데 우리 강민성 도의원이 이제 우리 같은 제가 살고 있는 여수 문수 미평 지역구인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일단 이제 도의회가 안 열리는 시간 같으면 뭐 거의 매일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하고 그냥 계속 소통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위원장님 저기 가보시오 저기 가보시오라고 이제 코치도 하고 닥달도 하고 그래서 강의원께 많이 배우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주민들 민원을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니만 요즘에는 뭐 도에서 활동이 엄청납니다. 뭐 예산 뭐 단돈 뭐 얼마라도 조금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아, 많이 달라진 모습이 많이 그렇습니다. 보이고. 초선 도연이긴 하지만은 정말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겸손합니다. 겸손해서 제가 보기에 롱런 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뭐 좀 무거운 얘기를 또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예.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예. 검찰 개혁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래도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이렇게 국정 과제로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런 개혁의 진행 속도가 점차 좀 더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제 주철현 위원장께서는 또 뭐 검찰의 뭐 핵심 부서들이 좀 많이 근무를 해봤고 예. 또 시장하기 전까지 해서 뭐 변호사도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예. 굉장히 묻고 싶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또 검사장까지 거친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타율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된 데 대해서 참 많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전직 선배 검사로서 저도 이제 검찰에 재직하면서 검찰권 행사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검찰 시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시도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오랜 관행이라든지 또 경직된 조직 문화를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현실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선배로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검찰을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또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대한민국 검찰 많이 변화하고 또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의 칼은 매우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카로워서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하여튼 피해가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정작 검찰청 식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젖어 있으니까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관행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게 행사한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피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수사상이 또 누출이 돼요. 또 과도한 압수수색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뭐 하여튼 불필요한 소환을 반복하고 이래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또 아픔이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좀 많이 자제돼야 되고 또 검찰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공직비리 수사처 반드시 좀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검찰개혁, 공직비리 수사처 설치, 또 검찰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성취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 개혁이 잘 돼서 우리 좀 우리나라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또 검찰이 새로운 개혁의 바람에 의해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 같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제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기 지역에 있으면서 그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그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야, 이 검찰 티를 좀 벗어야 되는데라고 해갖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벗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뭐 군에 그 장기로 갔다 와가지고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상당히 좀 그 힘들었었는데 위원장님 요즘 뭐 많이 만나고 다니죠? 예, 많이 만나면서 요즘 뭐 어떻습니까? 좀 많이 벗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뭐 검사장까지 지낸 검사라 그러면은 선의까지 좀 있어요.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좀 일반 보통 사람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검사장까지 하면서도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농사꾼의 아들로서 보통 사람과 똑같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은연중에 뭐 것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열심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다 안 빠졌나요? 황영민 씨. 아니 근데 위원장님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걸리, 예, 소주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예. 좋아해서 열심히 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막걸리 소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는 또 네.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 민선 6기 시장을 하면서 예. 공도 있었고 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예.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내가 시장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간에 죽었던 원도심을 되살렸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제가 3월달에 내려와 보니까 8시만 지나면 원도심은 불 꺼진 항구였습니다. 그 상가들이 대부분 비어 있고 또 8시 넘으면은 어디 2차를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만큼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사람들이 빠져가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시장이 돼서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원도심의 인구가 몰려들고 비었던 점포가 채워지고 또 아니 숙박시설이 더 지어지고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제가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시장으로서 정말로 제가 뭐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시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큰 보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시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도시로 3년 동안 제가 인정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 뭐 전남 제1의 청렴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자체분권 상징도시로 또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람이 남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추진한 정책 중에 여수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이제 정주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다 싶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감소를 좀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예. 제가 이제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서 도대체 여수의 정주 여건 중에 무엇이 가장 개선이 시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일단 명문고 설치해야 된다. 명문고가 없으니까 학교 때문에 외주로 그냥 빠져간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병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없어서 대학병원 찾아서 외주로 빠져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명문고 설치하고 대학병원 유치를 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제가 유치를 못했지만은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전남 권역병원을 제가 유치를 해서 이제 일단은 반점의 성공을 거뒀고요. 저희 권역재활병원을 기능을 확장을 해서 제2의 제3의 대학병원도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명문고는 유치를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을 지원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고등학생들의 그 정규학교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지원을 했는데 진학과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또 부족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혹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여수의 정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전남의 전체적인 실정을 보더라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전남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교육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국회의원 되시고 나면은 뭐 또 뭐 교육에 많은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교육 도시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 희망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교육과 관련돼서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된다.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불편한 말씀을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최근 언론을 보니까 뭐 상포지구 관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뭐 위법과 특혜는 없었지만 당시 시장으로서 이렇게 뭐 사과 기자회견을 뭐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한번 틀고 가시죠. 네, 하여튼간에 상포와 관련돼서는 하여튼간 저희 그 오촌 조카의 남편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시장 때 저희 일부 공무원들 일탈행위로 시민들께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상포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시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오촌 조카의 남편이 부동산 개발을 맺기로 사기를 친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시장인 저를 팔면서 이루어져서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됐고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여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엄격한 수사에서 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혀
불법 사실이 없었다,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약간 뭐 이제 구체적인 법률 위반은 없지만은 실무 담당 공무원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뜻이 이제 발표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없었고 또 특혜도 없었고, 그래서 뭐 여수시에는 전혀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많이 받고요, 또 시민들도 손해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포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 시장일 때 다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당 소속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제1당이었죠, 시의회 상포특위를 만들어서 뭐 여론을 좀 몰아갔고, 또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부 언론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포 문제를 이해하게 됐고, 또 제가 상포와 관련돼서 정말로 이제 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만은 네네. 정치적 그렇죠. 도덕적으로 네. 많이 손해를 받고, 또 네. 정치적으로 지난번 제가 또 시장 경선에서 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는 거, 안타까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번쯤 그런 실패가 오히려 더 예. 큰 보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제가 2014년도에 도의원 출마했다 7표로 떨어졌어요. 자, 전 똑같네요. 떨어질 줄 몰랐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마음은 아팠지만 네. 그래도 4년을 보내면서 그 4년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보약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여태까지 활동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저도 운동화를 한 뭐 2년 이상 신고 다닙니다. 아, 그러시네. 그 이후부터 운동 아직 못 벗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열심히 해서 각 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고 이제 야인으로 지내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되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네네,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당을 잘 몰랐었는데 또 이제 시장에서 낙선되고 보니까 이렇게 또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정당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좀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찌 보면은 또 예. 우리 주철현 위원장께서 지역에 또 인지도가 높고 신인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상대성 때문에 뭐 최근까지도 이런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뭐 가짜 뉴스 비슷하게 이렇게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너무 개의치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떳떳하시는 일,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노력을 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저희 여수 갑지역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특별 대책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서 전창권 삼선 시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데, 이제 중앙당에도 가짜뉴스 대책단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위원회는 우리 여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상포 관련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하여튼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뉴스를 척결하게 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고 있고요. 이제 그 가짜뉴스 특별대책의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 상포 관련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네네네. 많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또 이제 단체장을 우리 여수시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분인데, 또 특별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공약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이런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강문성 우리 도의원도 계십니다만은 저희 이제 여수 갑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갑지역위원회의 내년 총선 관련 공약을 1차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수는 이제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객선 요금이 비쌉니다. 그것도 여객선 요금이 섬 주민들은 할인이 되는데 비싸기 때문에 외지인이 또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관광 활성화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치 육지에서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어디 가든 대중교통이고 요금을 뭐 한 2,000원 안팎 받으면 다 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섬 주민들의 여객선에도 대중교통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여객선을 운영해 주라. 아니면 요금이라도 지원해 주라. 이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정했고요. 또 남면 금오도와 연도가 지금 가장 큰 섬 두 개인데 연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교 건설을 해달라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 박람회장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전남권역만 지금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시급하다. 마침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공약상 내걸었기 때문에 박람회장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좀 국비로 지어달라는 것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22년 COP 기후박람회 세계 국가 총회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좀 공약을 내걸었고요. 저희 위원회 소관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그 두 가지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수가 이제 박람회 계기로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KTX가 다니긴 다니지만은 3시간 걸립니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전국의 모든 KTX 다니는 곳이 2시간대에 들어서는데 여수만 3시간권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라선을 정말로 KTX 전용 철도를 깔아서 2시간대 좀 다니게 해주고, 또 여수 관광도시인 여수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여수 공항이 국제선 공항이 돼야 됩니다. 뭐 무안공항도 이제 더 큰 국제선 공항이 있지만은 우리 여수 공항도 좀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게 좀 하여튼간에 도당과 또 중앙정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 도심 재생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또 저희 여수 갑지역위원회에서 연등 천변에 친환경 하상 주차장을 세워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난번 정책 페스티벌 갖고 나가 도당에서 1등하고 중앙에서 5등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세웠고, 또 여수의 가장 큰 것이 이제 여수 국가석유화학 산단인데 이것이 여수 경제의 70%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시민들께서는 대다수가 산단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단 기업 직원 채용할 때 우리 시민들 좀 우선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 바람이,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당에서 앞장서서 하여튼간에 산단 기업의 시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산단의 여수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또 산산 공산하면 여수 기업들이 우선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원들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차 공약을 더 발굴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고향이 신안인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 주민들한테 여기 운임비를 보조를 해가지고 5,000원이면은 배를 한 번씩 탈 수 있게끔 해서 뭐 신안에는 섬 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목포에 나와가지고 목욕하고 오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여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나요? 5,000원도 비싸다는 겁니다. 5,000원도? 예. 아니 저게 말씀 여기 육지라면 저 정도 거리면은 버스 1시간이 안 걸리죠. 검은도는 이제 배로 2시간인데 버스면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그렇게 5,000원까지 안 받습니다. 2, 3,000원이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주민들은 할인이 되지만은 외지인들은 또 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중교통버스 타듯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든지 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수 산단에서 여수 시민들 직원 채용을 많이 안 하나요? 사실은 제가 여수 산단을 보면은 지금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50년을 넘은 동안 여수 화학단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도 많이 심하기도 했었고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뭐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만큼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이렇게 뭘 돌려주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수 산단에서 여수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것만 내세워가지고 어찌 보면 시민들을 뭐 좀 협박 수준이랄까 뭐 제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좀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앞으로 또 여수 산단의 그런 사업주들이 조금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끔 좀 분위기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가석유화학 선단이 여수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건 맞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선단이 없으면 여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석유화학 선단 특성상 이게 이제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안전을 우리가 시민들이 감내하는 대가로 이제 석유화학 산단이 있는 건데 그만큼 산단도 다른 지역 산단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또 저희가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3단 개발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시민들 눈높이는 아직 못 미치고 네네, 있으니까 더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전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처럼 석유화학 산단도 원전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또 공해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방송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좀 분위기가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저도 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아니, 도영 같은 미남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뭐 저야 매일 이제 밤바다, 여기서 바다를 보니까 예. 뭐 이제 좀 감흥이 덜합니다만은 또 이런 좋은 날에 우리 도당을 대변하는 우리 또 정경선 우리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함께 또 우리 강문성 도의원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예, 일생일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수 많이 좀 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또 많고 하겠지만은 또 사실 우리 이제 도당 TV가 또 시청자들이 또 장시간 보는 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예.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마무리 인사하시고 예. 다음에 또 우리 강문성 의원님도 인사 말씀 하시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시장으로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성과가 남겼습니다만은 또 많은 실수나 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수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17년 대선 때 문재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당 소속 국회의원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고 지역의 수건 사업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수시의 발전,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이 반드시 앞장을 서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문성 의원님, 이전에 18년 선거 때는 주민들이 당선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그래서 새로운 각오,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당에서 이렇게 또 앞서가는 방송을 하니까 참 반갑고 좋고요. 저도 당선이 되면서 많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시 중요한 거는 내년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꼭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다들 합심 단결해서 또 내년에 지역이 발전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열심히 다들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과 우리 강문성 의원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야외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 너무나 색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경험했고요. 여수의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건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도웁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